대전과학산업진흥원의 고영주 원장님의 IP 활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주 원장님께서는 현재 국가지식재산위원회 활용전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IP 활용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IP 활용 정책에 어떤 노력이 있었고 간략한 성과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4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위한 IP 활용 정책을 올바르게 가져가기 위한 이슈가 무엇인지, 과제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IP 활용 정책의 성과를 한 4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 IP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다각도로 했는데 그런 성과들이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IP 기반 창업 아이템들이 상당히 재가공 이렇게 되면서 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창업이 좀 활성화되는, 또 그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원스톱 지원이 확대되는 이런 성과들이 있었고요. 또 창업 기업이 IP 전략과 여러 가지 IP 관련된 액티비티를 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 바우처 제도를 시행을 해서 실제 300건이 넘는 특허 바우처가 발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IP 금융시장이 양적으로 굉장히 확대되었고요. IP 금융 환경도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기술금융 투자 펀드 자체가 확대됐고요. 펀드도 확대되고 투자도 확대되는 이런 형태가 계속 이어지고, 기술평가 품질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펀드 확대와 투자 확대의 기반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IP 금융 활성화 기반을 다각도로 조성을 해서 실제 가치평가 기관도 확대되고 취급은행도 확대되는 이런 기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콘텐츠 유통 기반을 제대로 구축을 하고 콘텐츠 기업으로의 투자가 조금 확대가 되어 왔다. 그래서 저작권 권리 정보의 통합 제공, 또 온라인상의 저작권 이용 허락 계약 체결 지원, 이런 걸 통해서 편리한 저작물 유통 환경을 조성을 했고요. 콘텐츠 가치평가 제도 적용 대상 분야를 실제 확대하고 문화산업 완성 보충 관련 재원을 또 확충했고요. 또 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왔습니다. 실제로 19년도에 7개 분야에 해당되던 투자 금융 지원들이 20년에는 만화와 캐릭터가 포함된 9개 분야로 이렇게 늘어나고요. 또 가치평가와 연계된 펀드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활용 수요가 높은 자유이용 저작물을 확충하고 또 다양하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공유 공공 저작물을 국민의 창작 재원으로 또 그걸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활용 분야 정책 이슈와 과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창업 기업이 많아지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창업 기업의 IP 역량 자체를 좀 강화해야 되고, 또 글로벌 진출을 위한 어떤 단계적 지속적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IP가 이제 부가가치 창출이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렇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IP 기반 창업이 늘어나는 것 동시에 역량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슈가 계속 제기되고 있고요. 창업 지원의 양적 성과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창업 기업의 IP 역량이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확대 강화할 거냐, 이런 것들이 좀 과제이자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 금융 시장에 있어서 이제 시장 수요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좀 돼야 되는데요. 이제 국내 IP 금융 시장의 양적 성장에 비해서 IP 투자 경험이나 전문 인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IP 투자 규모 증가는 오히려 미미한 이런 이슈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는데 신탁 제도라든가 이런 규제들을 완화하고 민간 IP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도 있고요. 또 신기술 출현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IP 가치 평가의 효율성이나 신뢰성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좀 신기술 출현이나 이런 융합기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IP 가치 평가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좀 취약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걸 평가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특히 이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굉장히 부족한 이런 형태로 가치평가 분야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민간 주도의 IP 거래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 역량 강화를 더욱더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직은 좀 취약한 이런 구조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융복합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특허, 디자인, 콘텐츠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IP 거래, 이를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확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이나 공공연의 특허가 늘어나는 데 비해서 기술 이전의 양이나 거래의 질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고요. 민간 주도 IP 거래 시장도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콘텐츠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런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는 어떤 기반을 정비해서 해외 진출을 단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이슈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면, 첫째는 기업의 IP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IP 활용을 연계한 글로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을 좀 더 체계화하자. 그래서 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와 연계한 IP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그래서 이전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기업의 R&D 역량 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허 기술 및 혁신 인재 확보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혁신 기술 기반 신사업 확대 혹은 스핀오프를 계속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혁신 기술 기반 창업을 촉진하고 글로벌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혁신 기술 기반 창업 리스크를 좀 줄여주고 스케일업 실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시장 수요 기반 통합적 IP 금융 시장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신탁제도 참여기관 제한이나 이런 것들 좀 완화하고요.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서 IP 가치 평가의 신뢰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고요.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의 금융이 상당히 분산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통합적 금융 지원 정책으로 혁신해야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 문화 콘텐츠 통합 금융 지원 센터를 설립해서 분산적으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IP 콘텐츠 이런 문화 콘텐츠 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IP 금융시장 지원을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간 주도 IP 거래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업의 성장 과정에 외부 IP 도입을 통한 기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세 번째, 지역 기업이 지역의 IP 활용을 좀 확대할 수, 지역 혁신에 플랫폼이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망 교류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전 기술을 가져간 기업이 제3자 기업에 이전해서 사업화를 더욱더 활성화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IP 융합 활용 촉진인데요. 앞으로의 기술 혁신이 이제 분야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다양한 융합이 일어나고 이것을 촉진하는 것이 혁신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될 텐데요. 그래서 IP 융합 확대는 IP 분석과 정보 소통을 확대하고 임팩트 있는 원천 기술 활용을 통한 혁신 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그리고 산업 및 사회 문제 해결력 R&D를 늘리고 이와 연계해서 IP 융합을 확산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IP 융합 활용 촉진을 위한 어떤 공간, 프로그램, 인적 교류 등을 체계화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기업이 IP 활용 역량 및 글로벌화 지원 강화, 시장 수요 기반 통합적 IP 금융 지원 강화, 민간 주도 IP 거래 시장 활성화, IP의 융합 활용 촉진을 통한 제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IP 활용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와 과제가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